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비교적 편하게 부탁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부탁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 웬만하면 하지 않는 편인가요?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편하게 부탁들을 하곤 하는데요. 또 다른 누군가는 부탁은 민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부탁은 우리 모두의 가장 약하면서도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라라 필딩은 임상 심리학자이자 심리 상담가인데요. 오늘은 15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심리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담은 그녀의 책 홀로서기 심리학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당신 사이에 펜이 있다고 쳐보죠. 당신은 제 가까이에 놓인 그 펜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신은 저에게 요청하겠지요. 라라, 그 펜 좀 줄래요? 그럼 저도 네, 여기 있어요 하며 편안하게 건넬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펜처럼 간단한 물건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중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거나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 일을 대신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면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성락을 얻어낼 수 있을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겁니다. 내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요청해야 할 때 사람은 누구나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그가 수락한다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그가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겁니다. 반대로 그가 거절한다면 뭔가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탁을 해올 때도 부담스럽기는 똑같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줄 경우 내 몸이 힘든 대신 그의 인정을 얻겠지만 거절할 경우 그의 실망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탁과 거절은 누구에게나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인 거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희생당할 것 같은 억울함 등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루기 힘든 감정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보다는 재빨리 습관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살아오면서 경험한 상처와 깊이 연관되어 있죠. 에밀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 그녀는 왜 부탁을 꺼리게 되었을까 얘기해 보죠. 에밀리는 부탁을 하는 것도 부탁을 받는 것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부탁은 곧 민폐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전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비록 냉소와 무력감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그래도 섣불리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아픔보다는 낫다고 느끼는 겁니다. 에밀리는 왜 이런 심리적 습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잦은 싸움과 엄마의 가출,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했던 그녀는 공포와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서 세상에 나 혼자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깊이 새겼던 겁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믿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뿐, 누구에게도 함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면 에밀리는 저 일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러는 의도가 뭘까? 잘못하다간 이용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유의 과정은 에밀리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녀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은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회의 시간을 잡으시더라고요. 팀장 정도면 회의 자료는 미리 공유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팀원 중 한 명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뭔가 잘 안 풀리는지 자꾸만 저한테 이것저것 묻더군요. 3년차가 되었으면 그 정도는 스스로 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에밀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맡은 일 정도는 가뿐히 해내야 정상이라고 습관처럼 말하곤 하였습니다. 본인도 그 기준에 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죠.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돕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기본의 문턱이 너무 높은 에밀리를 동료들이 피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에밀리처럼 부탁은 민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을 주고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생명체라는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사람들이 꼭 이기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득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기꺼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부탁은 가장 인간적인 행동이자 서로를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부탁은 진정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꽤나 애를 먹습니다. 그 욕구가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배려받고 싶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치유되고 싶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다 등등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욕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것을 내보였다가 거절당하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실제로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아픔은 오래 가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욕구를 그대로 내보였다가 거절당할 것을 대비해 다양한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원하는 바를 먼저 요청하지 않고 상대가 당연히 그 일을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만약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상대를 비난하죠.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뻔뻔하기는. 때로는 날선 비교도 합니다. 지난번 매니저는 안 그랬는데 너무 눈치가 없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어막은 합리화입니다. 잘못은 알아서 하지 않은 상대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 내가 싫어하는 건 당연하지. 이것들은 두려움, 부담감, 불안감 앞에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각자의 심리적인 습관들입니다. 에밀리의 경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태도였죠. 사실 에밀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외려 따뜻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차갑게 내쳐진 경험 때문에 에밀리는 돌봄과 안전에 대한 욕구 위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을 덮어 씌웠던 겁니다. 그녀는 차갑게 동료들을 평가하고 비난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돌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그렇게 행동할수록 진정한 욕구와는 멀어졌고 이것이야말로 에밀리가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결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원할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겁니다. 앞서 부탁을 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탁은 우리 모두의 가장 약하면서도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만약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필요한 것을 제대로 요청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죠.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숨은 진정한 욕구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반응하는 심리적인 습관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불안, 두려움이 자극받는 순간 감정에 휩쓸려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루기 힘들어하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욕구는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홀로서기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겠다며 울타리를 높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진짜 욕구를 찾아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나와 타인에 대해 열린 태도로 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솔직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돕고 도우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에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